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앵커 우리 축구 대표팀은 내 1호 후 귀국합니다.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세계 최강 독일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지만 스웨덴이 맥시 폴을 꺾으며 조 3위로 밀려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혹시 어제 내기하신 분들 중에 우리가 2대0으로 이긴다 이렇게 예측하신 분 계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대단한 예측력을 갖고 있거나 조금은 무모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우리가 이뤄낸 이 기적 을 잠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죄송한 질문인데요. 혹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인터뷰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겠죠. 앵커 모든 전문가들이 마찬가지겠죠. 아마 그랬을 텐데 우리가 독일 2대0으로 이긴 게 얼마 나 큰 사건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번 대회만 보면 이번 대회 최대의 이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독일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은 독일 축구 역사상 80년 만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독일을 상대로 2골을 뽑아냈는데요. 역대 독일이 아시아팀과 경기에서요. 대 5골 내줬거든요. 우리는 한 점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2골을 뽑아냈습니다. 앵커 그리고 세계 랭킹이 나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워낙 차이가 많은 거잖아. 독일이 세계 랭킹 1위잖아요. 인터뷰 독일이 세계 랭킹 1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 이 경기에서 우리가 준비를 잘했고 선수들의 투지가 좋았고 어제 노련하게요. 미하게 경기 운영을 해서 승리를 가져온 건데 독일 대표 팀 전체의 전력과 우리 대표팀 전체의 전력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어제 한 경기 이긴 거고요. 똑같은 전력을 갖고 있는 독일 대표팀과 계속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10번을 하면 더 지는 경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는 가장 한순간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어제 경기 아니죠. 사실 오늘 새벽까지 됐으니까요. 우리가 이 경기에서 제일 잘한 점 어떤 점이라고 분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제일 잘한 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시작 하고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뛰려고 하는 마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보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오히려 강하게 몸싸움을 먼저 걸었습니다. 태클이 많았죠. 그리고 움츠러들지 않았던 겁니다. 미드필드를 장악하려고 꽤 노력을 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오늘은 한번 해보게 다는 마음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은 수비의 안정이 경기를 끝까지 몰고 갈 수 있었던 마지막에 득점을 가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보고요. 그 수비
안정의 첫 번째 공신은 바로 골키퍼 조현우 선수죠. 조현우 선수가 슈퍼세이브라고 하는 골과 같은 슛을며 걔 잡아냈는데 만약에 이걸 잡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리 선수들도 일찍 무너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길을 끌고 가다 끊임없이 손흥민 선수를 내세워서 독일 수비 뒷공간을 노리다 보니까 코너킥도 얻었고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 속에서 우리가 골로 연결한 거죠. 독일이 오히려 한 골 실점하고 난 다음에 수비가 무너져서 한마음에 골키퍼까지 공격에 나서다 보니까 두 번째 각골을 실점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반을 0대 0으로 잘 막았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보다도 일이 마음이 급해요. 독일은 무조건 우리를 이기고 그것도 큰 점수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계속 0대 0 안 풀리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독일은 마음이 더 급해졌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독일로서는 우리를 이기더라도 스웨덴과 멕시코의 상황에 따라서 16강 진출의 운명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를 가능한 큰 점수차로 이겼어야지 되는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반전 독일이 아마 경기 초반에 당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한국이 미드필드에서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독일의 페이스가 흔들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득점 없이 전반전이 지나갔고요. 후반전이 되니 독일이 공격에 좀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공격 할 때는 독일의 수비 라인이 거의 미드필드까지 올라왔거든. 그런데도 한국의 수비가 뚫리지 않으니까 공을 몰고 우리 진영에 투입해서 공을 돌리다가 수비가 뚫리지 않아서 오히려 공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후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수비 라인은 올라오고 우리 공격진이 보기에 또 우리 미드필드에서 보기에 약점이 보이고 그것이 뚫린 겁니다. 앵커 아까 골 넣는 장면 나왔습니다마는 두 번째 골 특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시간에 바로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골인데 이게 뒤로 빠지면서 김현권 선수 앞에 떨어져서 저걸 침착하게 잘 넣었던 김현권 선수한테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프사이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고요. 인터뷰. 어제 주심은 편파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파울을 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줬다든지 경고를 주는 것의 파울의 정도를 봤을 때 독일과 우리와 기준이 공평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현권 선수가 공격까지 가담해서 슛을 쏴서 골을 얻어냈을 때도 주심은 이들을 선언했었거든요. 이것이 VAR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독일이 실점을 하게 되니까 추가 시간
을 아주 예외적으로 한 9분 정도 졌습니다. 앵커 그럼 니까요? 저도 9분이나 되는 추가 시간은 처음 본 것 같. 아요. 인터뷰 거의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었고요. 내서 주심의 편파적인 판정도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연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제 골을 넣어서 잘한 거고요. 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1차전과 2차전, 3차전 사이에 김연권 선수의 6탄 방어로 이 골과 같은 장면을 가까스로 막아낸 장면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내에서 김연권 선수가 인터뷰 때 실수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실력도 그냥 실력이 아니고 거의 6탄 방어에 가까운 자신의 몸을 던지는 런 정신으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국내 팬들에게 많은 상적인 활약을 남겨줬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한 골 우리가 1대0으로 앞서고 두 번째 골도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흰옷 입은 선수가 보여요? 저 선수는 노이어 골키퍼입니다. 골키퍼가 저기까지 나왔더니 손흥민 선수 정말 빨리 달려요. 저 끝까지 달려가서 가볍게 툭. 이 상황은 전 세계 축구 팬들 앞에 독일이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우리 추가 골 장면인 데요. 원래 독일의 노이어 골키퍼가 굉장히 공격적인 골 키퍼라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골키퍼거든요. 독일이 실점을 만회하고 골을 넣겠다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 뒷공간을 신경 쓰지 않은 거죠. 이것에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독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노렸던 전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독일의 수비 뒷공간, 손흥민 선수가 항상 노리고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도 물론 잘했죠. 잘했는데 뒷공간을 보고 손흥민 선수를 보고 또 정확한 지점으로 크로스를 올려줬던 기막힌 패스도 골과 같은 한 방의 패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전 세계 앞에서 독일이 정말 자존심을 구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선수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 끝나자마자 눈물도 흘리고 그만큼 부담이 컸다 그런 얘기로 봐야 겠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손흥민 선수 계속 울었습니다. 세 경기 동안 별명이 울보인데 그만큼 마음이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월드컵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자세였다고 보죠. 그래서 경기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건데 이전에 두 번이 눈물과 다르게 어제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 고마움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럽게 느껴지죠. 손흥민 선수 굉장히 스스로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골과 관련해 서 우리의 기대가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몰렸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참아내고 대표팀의 골 득점원으로서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는데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일단 월드 클래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까지 는 손흥민 선수가 막내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4년 사이에 몸과 마음이 얼마나 훌쩍 컸는지 오히려 형들도 대표팀의 형들도 손흥민 선수가 만져주고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심리적으로 우리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선수들조차도 이런 면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는 손흥민 선수가 이미 대표팀의 주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앵커 이겨서 우리가 기쁘고 술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또 따져볼 건 따져봐야겠습니다. 두 가지 짚어보죠. 먼저 신태용 감독의 용병술.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신태용 감독의 전체적인 용병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신태용 감독의 용병술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보는 부분은 골키퍼 조현우 선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비 라인의 조직력 같은 것들은 2차전, 3차전, 그러니까 스웨덴전에만 문제가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괜찮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1차전 스웨덴전에 올인하겠다고 해서 스웨덴전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멕시코전과 어제 독일전의 경기와 비교해서 보면 가장 전력적으로 실수가 많았던 경기가 1차전이었다는 대회를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리고 어제 경기도 우리가 이겼는데 일부 선수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독일 선수들과 1대1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1대1과의 교전에서는 볼키핑 능력이나 1대1 돌파 능력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예고됐었기 때문에 공격에서 2대2나 아니면 개인기가 아닌 조직력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게 느껴지죠. 앵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일을 이겼다고 해서 갑자기 피파랭 킹이 1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도 월드 컵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다음 월드컵을 위해서 또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반성을 몇 가지 해봐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기술력이 어제 경기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볼 잡은 선수가 어떤 의도를 갖고 사이 드라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밀려서 간다. 줄대가 없다. 아직도 우리가 개인기에서는 많이 달린다. 부족하. 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이기려면 앞으로 어떤 전략들 또 어느 부분을 더 우리 축구계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유럽이나 남미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인프라나 축구 선수 저변을 감안하면 기술력에서 우위를 가져가기는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력과 체격에서 뒤진 상태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독일전에서 해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축구만의 강한 컬러가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축구의 색깔을 살려서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대표팀만 놓고 보면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항상 여론의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여론의 부담을 느끼게 되면 축구협회로서는 감독 교체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서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대 회 4강 신화 그리고 런던 올림픽 동메달 딸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홍명보, 히딩크, 박종환 감독이 오랜 시간을 두고서 자신의 철학이 담긴 자신의 팀을 들었거든요. 자신의 팀이라는 게 우리만의 조직력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여론의 부담 얘기하셨는데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 막으려고 하다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것도 페널티킥 졌다고 청와대 게시판에 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마음고생을 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포함해서 우리 선수들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인터뷰. 어제 독일전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전반 시작하고 5분도 안 돼서 우리 선수들 오늘 뛰는 게 정말 다르구나 느껴졌거든요. 우리 선수들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최선을 다한 경기에서 졌을 때 내 머리 숙이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 그러지 말라고 네가 격려를 많이 해주잖아요. 이번에 비록 16강에 실패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과 가능성을 독일전에서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귀국할 때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모습으로 들어와서 국민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리 팀은 내일 오후에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